사실 딜러인 나도 납득이 안 가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납득이 가겠냐고. 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,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, 출고 전 꼼꼼한 검수, 리프트 필수 점검,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. 안녕하십니까, 차나두 이시안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500만원 미만 중고차 팔기가 너무 힘들어서 왜 팔기가 힘든지, 그리고 좀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한 1000만원, 500만원 막 이렇게 미만인 차들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그분들은 왜 그 정도 가격대 차를 살까? 제일 큰 건 가성비 아닐까요? 그렇지, 이제 가격 대비 성능도 그렇고 일단은 금액적으로 부담 안스러운 차, 좀 저렴하고 그나마 괜찮은 차, 이런 걸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. 물론 예산을 더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좀 합리적으로 한 2, 3년 잘 타면 괜찮을 것 같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그 가격대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중고차라는 게 가성비 있게 타는 게 맞잖아. 그래서 1000만원 미만의 차들이 좋은 차들도 많고,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성능도 좋고 고장도 잘 안 난다고 하면 사실 제일 금상첨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요즘에 이 시장이 사실 너무 이상해졌어요. 중고차 시장이. 딜러인 제가 봐도 조금 말도 안 되고 미쳐 돌아간다.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, 제가 오늘 제 차 앞에 나와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링컨의 NKS라는 차예요. 우리 예전에 이거 영상 한번 찍었었어. 한 1년 전쯤에. 제가 작년 4월에 들고 왔으니까 이제 벌써 4월 다 돼가죠. 근데 이게 아직도 안 팔린 거예요? 아직도 안 팔렸어. 안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차가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이 차가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? 3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차라는 게 350만 원이면 진짜 싼 거예요. 말도 안 되잖아. 웬만한 오토바이도 350만 원 더 해. 정말로. 배달하고 이런 적합한 오토바이들 있잖아. 그런 것도 한 350만 원 더 한다고. 근데 자동차가, 그것도 외제차가 350이다. 사실 가격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. 근데 이 350만 원짜리 차가 냉정하게 좋을까 안 좋을까? 안 좋으니까 그 가격에 파는 것 같아요. 이 차가 막 엔진 미션 막 엄청 나쁜 건 아닌데 엄청 좋지도 않습니다. 그냥 이 가격에 탈만하다, 그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. 근데 그동안 안 나갔던 이유가 내가 뭐가 있을까 가격을 조금 낮췄거든. 근데도 안 나가는데 오늘 그 답을 찾았어. 뭐예요?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. 자, 이 차가 350만 원이라고 있어요. 전체적으로 구매하면 이 차 총 가격이 얼마일까? 500만 원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. 정확해. 이야, 맞아요. 이게 500만까지 나오는데 그럼 왜 그렇게 나오는지 보자고요, 우리가. 차량 가격이 350만 원입니다. 맞죠? 그리고 이 차가, 차를 구매하면 중고차는 매도비라는 게 있어요. 매도비가 수원 지역, 경기도권은 44만 원입니다. 100만 원짜리 차를 사든 2억짜리, 3억짜리 차를 사든 매도비는 44만 원 고정이에요. 근데 1억, 2억짜리 차, 막 5천, 6천짜리 차 사는데 44만 원 부담스러울까? 별로 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사실 차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면 몇 프로도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데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짜리 차 사는데 44만 원이면 부담스러워요, 안 부담스러워? 그건 부담스럽죠. 내가 300만 원짜리 차 사는데 매도비가 44만 원 내야 되면 차값의 6분의 1이야. 엄청난 퍼센트를 차지한다고요. 그러니까 매도비부터 이미 부담스럽잖아요. 근데 매도비 거기에 취등록세 약 25만 원까지 나옵니다, 이 차가. 차량 가격이 7% 정도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돈 100만 원 어디서 나올까? 여기가 진짜 제일 문제가 있는 구간이에요.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면, 사실 딜러인 나도 납득이 안 가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납득이 가겠냐고. 이러다가 중고차 자체를 팔기 더 힘들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, 나머지 한 100만 원 부분을 성능 점검 보험료라는 게 차지합니다. 이 차 성능 점검 보험료가 얼마게요? 80만 원이에요. 차 가격이 얼마라고? 350. 근데 성능 점검 보험료가 80. 근데 여러분, 성능 점검 보험이라는 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, 중고차를 사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. 국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.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무조건 중고차를 구매하면 매도비를 내는 중고차 상사에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성능 점검 보험료라는 걸 받습니다. 그걸 받아서 어떻게 쓰냐? 30일 2,000km까지 수리를 해줘, 고장이 나면. 이 차 350 주고 샀어. 근데 30일 2,000km 타기 전에 갑자기 뭐 어디가 고장이 났어요. 근데 막 한 수리비가 300만 원 나온다고 쳐, 예를 들어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. 그러면은 성능 점검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어. 그러면 좋은 거죠. 근데 예를 들어 30일 2,000km까지 잘 탔어. 그리고 한 50일 6,000km 탔는데 고장이 나. 300만 원 수리비 내 돈 주고 고쳐야 돼요. 그것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? 없어요. 보장 못 받잖아. 30일 2,000km라는 게 성능 보증 보험 이 기간 자체가 엄청 짧단 말이야. 30일에 2,000km면 차 구매해 가서 며칠 이렇게 타고 주차하고 하다 보면 30일 금방 지나요. 우리 사실 한 달 금방 지나잖아. 내가 민정씨 막 우리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하면 어제 준 거 같은데 눈 들고 지나면 또 오늘 월급을 줘야 돼. 그러니까 이 30일
30일이 굉장히 빨리 지난다고. 민정 씨는 월급 받을 때 금방 와, 빨리 안 와? 한 달이 1년 같아요. 이게 입장 차이야. 근데 내가 차를 사고 성능 보증이라는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30일이 금방 지나갈까 1년 같을까? 금방 지나갑니다. 내가 차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. 딜러 입장에서는 사실 30일 2,000km는 1년 같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. 근데 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보통 한 달이라는 게 굉장히 짧게 느끼실 거야. 실제로도 사실 짧은 시간은 맞고, 그럼 예를 들어 30일 2,000km를 탔는데 그 안에 막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정말 잘 해주고 완벽하게 해줄까? 잘 안 해줄 것 같아요. 잘 안 해줍니다. 왜냐면 고장이 나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입고를 시키잖아요. 그러면 뭐 경고등 안 떠서 못 해준다고 하고, 이거는 보장 범위가 아니라서 못 해준다고 하고,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해요. 우리가 30일 2,000km 한 달에 뭐 50대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. 그러면은 30%에서 40% 비율로 성능 점검을 넣어요. 30일 안에 뭔가의 문제가 한 번씩은 일어나. 그러면은 50대 중에 3, 40%의 비율로 성능 점검 넣은 것 중에 보상을 받는 비율은 몇 프로 될까요? 20%? 20%도 안 됩니다. 그럼 그 돈을 내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? 사실 이거는 보험사들이 들고 가는 돈이거든요. 그러니까 나라에서 성능이라는 거를 의무로 만들어 놓고 보험사, 동부화재, 메리츠 뭐 이런 데다가 너희가 수리를 해줘. 성능 점검 보험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, 보험사에서도 근데 손해율은 높다고 해요. 이렇게 받아도 수리비가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모든 업을 통틀고 세상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업종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? 보험사예요. 전 세계에 비싸다는 빌딩 이런 것들 대부분 보험사가 갖고 있습니다. 왜? 돈을 잘 벌거든. 걔네들이 손해를 볼까? 안 봐요. 그럼 그 손해는 누가 볼까요? 소비자가 본단 말이에요. 딜러가 내나? 성능 점검 보험료? 소비자들이 내잖아요. 근데 수리는 잘 해준다고? 잘 안 해준다고요. 별 트집을 다 잡습니다. 실제로 우리가 차를 판매하고 성능을 놓고 못 해주니 많이 해서 싸우는 게 일이야. 보험사랑. 그럼 너희 성능 점검 보험료 왜 받았어요? 라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그렇게 막 민원 놓고 싸우고 하다 보면 안 된다고 한 거 해주고. 사실 고객들한테 맡겨놓으면 좋은데 고객님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. 보험사랑. 왜 싸우지 않냐면 실제로 안 해준다고 고쳐 탈까 그냥 내 돈 주고 수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해서는 딜러한테라도 받아낼 수 있거든. 네가 차 파는데 보험사에서 안 해주면 네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일단 차 팔았어? 사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. 그건 이해는 하는데 이 보험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지금 정말로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. 왜냐면 500만 원, 1000만 원 미만 차는 팔기 힘들어요. 그리고 이게 연식 키로수가 많은 외제차니까 그런데 국산차가 이 정도 연식 키로수의 성능 점검 보험이 얼마 나올까? 국산차는 더 많이 안 나와요. 15만 원, 20만 원이 많이 나와도. 그러니까 외제차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는 거 인정. 그럼 수리라도 잘해주던가. 아니란 말이에요. 사실 이 성능 점검 보험료가 8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80만 원을 보험사에 안 내고 차라리 80으로 내가 수리를 직접 하잖아요. 고장이 안 나도 예방 점검도 하고 뭐 하면서 수리를 80만 원, 더 못해서 뭐 100만 원 하잖아. 차 굉장히 좋아집니다. 정말 좋아져요. 근데 이 80만 원 내는 거는 내가 고칠 수도 없는 돈이고 고장 나야 고쳐줄까 말까 한 그 돈이잖아.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80% 이상의 비율로는 버리는 돈이라고요. 고객들이. 나머지 20%만 이득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고장 났을 때 그나마 좀 보상을 받는 비율이고 나머지 80%의 비율은 버리는 돈입니다. 뜯어 고쳐야 됩니다. 제가 봤을 때. 이거 진짜 심각해요. 사실 제가 오늘 이 차를 팔려고 고객이 물어보셨는데 성능 보험료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냥 다른 차 사가시죠 하고 그렇게 하고 말았어. 난 내 차 팔고 싶잖아.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. 내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데. 나도 오늘 내가 이 차가 성능 점검 보험료 80만 원인 거 오늘 알았어. 왜냐면 저도 이제 저희 회사가 인원이 좀 있잖아요. 그래도 막 엄청 작진 않잖아. 다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내가 사실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. 근데 와 이게 너무하구나. 오늘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고객을 좀 응대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500만 원, 1000만 원 미만의 외제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, 중고차로 사실 그분들은 웬만하면 개인 거래가 낫습니다. 양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사실 이 전국의 모든 딜러들이나 상사, 대표님들 그리고 중고차 종사하시는 이 업계의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이 1000만 원 미만 차 딜러들한테 팔지 말란 소리예요.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. 왜냐면 1000만 원 미만 차가 팔리는 비율이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 20% 이상 차지한다고요. 그 20% 차지하는 비중을 없애겠다는 얘기야. 내가 봤을 때. 아무튼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그럼 이 차는 이제 안 파시는 거예요? 못 파시는 거예요? 못 파는 겁니다. 어떻게 팔아? 이 350에 판다고 했는데 이거 어차피 벌써 마이너스거든. 1년 있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안 될 수가 있겠어. 맞잖아.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수리도 한 40만 원 이상 했는데
돼. 이 차는 만약에 사고자 하신다면 제가 차값을 280까지 낮춰서 드리겠습니다. 70만 원 할인 안 하면 이거 못 팔아. 사실 70만 원 할인한다고 해도 사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고차가 팔 때 남을 때도 많지만 당연히 더 많지.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날 때는 많이 남습니다. 500만 원도 안 하는 차가 100만 원 마이너스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. 마음이 아픕니다. 제가 오늘 제가 딜러로서 그리고 소비자의 마음으로서 하소연을 한번 해봤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0만 원 미만의 중고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거래나 이왕이면 국산차 위주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외제차를 구매하셔야겠다. 근데 성능 보험료를 좀 아끼는 방법이 없나요? 라고 묻는다고 하시면 20만 킬로 이상이 되면 성능 점검 보험료를 안 냅니다. 왜냐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차라리 키로수 많은 거를 사셔라. 키로수 많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에 성능 보험료 80만 원 냈고 키로수 많은 거 사서 한 돈 100만 원 내가 수리비에 보태면 차 좋아집니다. 쓴 만큼 좋아지는 게 차예요. 그러니까 수리를 해서 타신다고 생각하시고 20만 킬로 이상 이런 차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고차 판매하는 게 쉬워 보여 안 쉬워 보여? 엄청 어려워 보여요. 너무 힘든 차나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13만 3천 킬로 정도 운행했다고 나와 있고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 내비의 역할은 못 한다고 보셔야 돼요. 그냥 후방 카메라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잘 호환이 안 돼요. 썬루프가 있어요. 썬루프는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. 앞에 블랙박스 2채널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 하이패스는 없습니다. 하이패스 단말기는 사셔야 돼요. 나무 느낌 메모리 시트는 들어갑니다. 이런 건 또 굉장히 장점이죠. 뒤에 뭐 사람이 타고 앞에 사람이 타고 해도 공간성에서 있어서는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